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훈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주말 돌입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항상 주말 전에 시장이 그래도 올라서 줘야 여러분들 역시도 주말 동안 또 편하게 쉴 수 있죠. 근데 오늘은요, 사실 시장 안에서의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돌발된 악재가 있었죠. 바로 북한 쪽에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약 30분, 40분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또 큰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미사일 소식은요, 최근 들어서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그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단기적인 하락 부분 자체는 다시 한번 시장 월요일장이든 되돌림 자리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은 흔들림이 있지만요. 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공민 소님.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끝입니까? 네. 여러분들 이제 꽃 구경을 가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 현재 1.2%대 하락입니다. 1971.7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앞둔 시점에서요,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자, 일단 북한 쪽에서의 미사일 발사 소식, 그게 주가의 큰 폭 하락으로 잠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말에 대한 어떤 리스크 부담, 그리고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한 진력 확인이 잘 안 된 구간이었어요. 하지만 지난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포인트 진력 확인하려고 했다가 잠시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위쪽으로 쏘아 올렸던 그 시점이 바로 지난해에도 동일한 흐름으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의 어떤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수급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들은 2,866억 원 정도, 2,886억 원 정도가 있네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3,358억 원 정도의 매도입니다. 기관들은 현재 포지션 자체가 변화가 없이 현재 관망하는 눈치고요. 오늘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3,000억대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도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지금 현재 2.74% 정도 지금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이게 단기적인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흐름이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방향성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흔들림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매수 접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시기보다는요, 월요일장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일단 매수 접근, 저점 매수 접근을 하신다면은 월요일장 부분에서의 어떤 멈추는 자리 반등 정도로 확인하시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물산, 삼성생명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지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재 4.02% 하락이고요. 전거래보다 만원 정도 내린 모습이죠. 23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3.4% 하락 중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반등이네요. 현재 7,500원 정도 전거래보다 상승입니다. 39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네이버 각각 3% 그리고 1%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움직임 없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저점 확인, 다시 한번 양봉이 또 나와줘야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아차하고 신한지주, 포스코 각각 2%, 1% 그리고 3%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SK텔레콤이 0.24% 전거래보다 500원 정도 오른 20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요, 주말 앞둔 시점에서 숨고르기, 쉬어가기 장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에서도 장중 조정 흐름이 좀 필요했습니다. 693포인트대에서 플러스 0.31인데요. 장 초반 때보다는 소폭 조정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스피의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죠. 자,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세가 되면서 192억 만큼 지수 반등이 나타났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자, 기간은 연일 매도세에서 오늘 오랜만에 매수세 전환되었습니다. 개인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카카오, 그리고 CJ ENM까지 모두 다 이 시장 기조와 함께 상승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데지 컴바인만이 오늘 시장에 대비해서 큰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 코데지 컴바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상방향이 되면서 지수 반등과 그리고 종목군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강박권 이상으로 상승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화면에서도 메이트록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군들이 모두 다 플러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방향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좀 다시 한번 승부가 된다면은 개별 종목에서 승부를 보시는 것도 또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순환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흔들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락 흐름은 조만간 멈추고 다시 한번 반등 시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요, 역시 미남주 방송하셨잖아요. 네. 미남주 한번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미리 산 종목 고성장의 섹터를 지어가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빠르게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오전에 집중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선별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장의 섹터 계속해서 새로운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자율주행차, ADAS, 이와 같은 스마트카 관련된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리 산 종목 미동전자통신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사실은 이 미동전자통신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미동이 없는 상태인데요. 상승 추이가 잘 나오다가 요 근래에 좀 조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미전자통신 괜찮습니다.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필요한 시장이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현재 시점, 아직 방송, 지금 현재, 장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죠. 장 종료 전까지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바로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문의하신 종목은 KCC, 매수가 40만 8천원에 비중 10% 정도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가격대가 40만 5천원이기 때문에 거진 현재 위치에서 사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매수 접근할 만한 가격대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CC가 올 상반기 동안에 이 바닥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이 좀 감소 추이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번 이 1분기 시점으로 해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매수 접근 잘하셨다 생각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조금은 이 하반기까지 염두하고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격적 본다면 55만원까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대상이고요. 매수가가 33,000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지금 33,000원 가격대면 일단 손실 중이신데요. 대상이 지금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이제 급락하게 되는 원인을 보게 된다면, 이게 현재 4분기에, 지난해 4분기죠.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건, 자회사 쪽에서의 문제였어요. 바로 대상 베스코죠. 7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데, 이 기업이 손실폭이 좀 크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바로 대상 쪽에서의 실적 감소폭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요, 지금 증권사 쪽에서의 레포트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레포트 보고서 내용들이 다 이제 저가 매수 또는 이제 매수의 기회
뭐 이렇게 이제 매수의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본다면 사실 대상은요, 이미 어닝 쇼크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대상 베스코, 이쪽에서의 실적, 그 적자폭 축소가 얼마나 나타날지 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이제, 발표 시즌이 이제 조만간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상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확인을 확실히 하고 가셔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거의 저점 시장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 진입한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길게 끌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회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지금 시장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2,000원 만약에 반등 나오게 된다면 단기 목표 주가로 다른 종목 일단 교체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종목이 아니라 전화가 준비되네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예, 또 아미노로직스요. 아미노로직스. 자, 이 종목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430원에 15%요. 네, 1,430원에 15%. 자, 지금도 수익 구간이신데요. 오늘 위치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미노로직스는요, 뭐 미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차트적인 움직임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종목을 논하기에는 조금은 사업 기대감이 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매출액 추이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 일단 100억 원대가 지난해 매출 추이였고요. 뭐 당연히 적자 지속이기 때문에 문제시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물론 이제 적자폭하고 매출의 외형적 성장은 나오고 있어서 뭐 크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 사업 구성도 사실은 원료 의약품하고요. 그리고 영상 처리 관련된 IT 기술이 있긴 한데요. 영상 처리 쪽에서는 예전부터 해서 계속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료 의약품에서는 특별하게 시장 뉴스를 많이 담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이 신약 개발에 대한 뭐 원료 의약품 공급 뭐 이런 뉴스가 있다라면은 호재가 되었을 것 같은데 아미노로직스는 제가 그동안 지켜봤을 때는 그러한 뉴스는 조금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근래 올라올 때도 특별한 이유를 동반해서 올라오진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 추이가 만든 주가 텐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위치에서는 21선을 좀 저항대나 혹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위치인 것 같아요. 장후반 때까지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주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좀 안심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라도요, 조금은, 수익을 좀 챙겨놓고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월요일 날에 혹시라도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은, 더더욱 차익 실현하기가 아쉬움이 커질 것 같아요. 차라리 내일장에서 갭 상승 출발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남아있는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선은 뭐 1차적이라도 조금은 챙겨가는 게 어떨까? 최근에 와서 이 30분 봉산에서 기술적인 위치를 보더라도요, 뭐 수급적으로 지금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거래량 유동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고민하는 위치에서 좀 수익을 좀 챙겨놓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21선 지지를 받고 다시 네.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목표가 네. 어느 정도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지난 고점을 돌파를 해야겠죠. 1890원이 고점처럼 보이지만은 1800원대가 중요한 고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챙긴다면 1800원대에서 좀 챙겨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름세가 나온다면은 주봉과 월봉 크게 봤을 때는요. 월봉선에서 지난 이 2월 달에 받았던 지지선 때 돌파가 진행된다면요.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회사가 아니라는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오랜 동안에 이제서야 올라온 자리를 차익 실현 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나무가, 예. 나무가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7만 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7만 원이요? 예. 네.
그래, 15%인데, 네. 이건 좀 가져가도 괜찮을란가? 안 그러면 매도를, 오늘 나가 오전장에 매도를 할까 하다가 전문가님한테 한번 상담해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나무가요. 예, 일단 나무가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는 아세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자, 일단 이 기업은요, 예.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예, 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제 지난해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모바일 쪽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VR이라는 이제 가상현실이죠. 네. 그쪽에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나무가라는 기업이 많이, 좀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3D 센싱 카메라 설계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듀얼 카메라 쪽, 이제 사업하고 있는데, 나무가는요, 보유하고 계세요.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정도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나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왔어요.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는 듯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예. 지금 가격대가 매수하신 게 7만원 정도면요. 지금 예. 이제 그 수익 중이시잖아요. 예, 비중도 많은 편이 아니시고요. 15%면. 예. 그냥 최소한 8만 5천원 정도 자릴 때까지는요. 한번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제가 얼마 말씀드린 거 잘 적어 놓으세요. 8만 5천원이요? 예, 예. 네, 그리고 8만 5천원 정도 자리에서, 예.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놔둬보세요. 한 번 더. 아, 그렇다, 예. 네, 한 9만원 정도 조금 더 네, 9만원 정도 조금 더 자리까지. 조금 더 매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매수하는 건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주가가, 예. 7만원 밑에 가격대였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눌리고 나서 올라가는 과정이고, 위쪽으로 8만 5천원이 지금 저항이에요. 예, 예. 그래서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 예. 네,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다음 분 때문에요.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코나이 오늘 매수했는데 또 어머님? 넣으셨어요. 어머님, 예. 네, 종목 상담은요, 지금 한 종목밖에 안 돼요. 다음 분을 예, 좀 예, 기다리고 알기는 있으세요. 아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예, 반가워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 콘텐츠이 너무 안 올라가지고 전화 또 냈어요. 네, 자, 얼마에 사셨어요? 5,400원인데, 예. 4,800원 좀에 넘어가지만 고마 또 미끄러지네요. 야, 5,400원 때면 좀 오래되셨는데요? 예. 네, 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예. 30%. 제이 콘텐트리 종목 선정은 나쁘진 않았어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기업들 사야죠. 요즘에 워낙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예. 자, 일단은 제이 콘텐트리가 어머님이 사시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유를 계속 알고 빠져- 계세요? 모르겠어요. 뭐가 우리가 근데 계속 예. 빠지고, 그래 하도 지쳐가지고 팔았구나 물어보고 네. 이제 네. 올라가면 갖고 가는 기고. 예. 일단은 제이 콘텐트리가 뭘 하는 회사냐면요. 첫 번째는 중앙일보, 그러니까 뭐 JTBC 방송국 예, 그건 알죠? 알아요, 예. 예, 그건 그건 압니다. 알고 계시고. 메가박스 방송. 영화관 사업도 하고 있고. 예, 예. 어떻게 보면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안 그쵸? 올라요. 예. 근데 이 빠진 이 화면 보고 계시죠? 이때 왜 예, 빠졌는지가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면요. 이때 이 제이 콘텐트리, 그러니까 JTBC에서도 해외,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프로그램 판매를 해요. 예. 예. 중국으로도 가죠. 요 근래에 와서는 중국으로도 판권을 많이 팔았으니까. 예, 2월 달에요. 1월 달, 2월 달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중국에서 이런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규제를 했어요. 사전 심의를 거쳐야지만 뭔가 좀 통과하는 그런 이제 통과 의례적인 부분들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는 봐요. 근데 예. 그 이유 때문에 빠졌다는 것이고요. 조금 지금은 주가가 좀 더디게 움직이지만요. 예. 기다리시면은 지금 손실폭보다는 손실폭을 좀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 다만, 예.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서 수익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 참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난 이 자리가 연 고점을 돌파하면서 힘을 더 실렸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뭐 크게 분출하진 않았지만 이 시기에 힘을 분출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때 다시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면은 손실폭을 줄이는데 좀 목적으로 주시고요. 매수가 근처 오면은 그때서는 손실폭 만회한 거에 만족을 하셔야 돼요. 수익까지 끌고 가시는 데는 조금은 더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월 달에 좀 오르겠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흘렀기 때문에요. 4월 달 중순에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로 조금씩 올라오진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한 4,800원, 5,000원 근접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여유롭게 생각하시고 손실을 만회하는 걸로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들고 가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또 연락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멘토님.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기, 갑자기 생각나는 한솔테크닉스 한솔 테크닉스요. 29,150원 10%요. 29,150원에 10%요? 예, 예. 언제 사신 거예요? 작년 제가 네. 12월 달인가, 다른 타방송 멘토님 거 보고 했는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아이고. 예, 살짝 또 올라왔었어요. 또 한 번 29,000원대인가. 네. 그때 10%로 팔았는데, 네.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뒤집진하네요.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진짜, 딱 고점이에요. 그죠? 네. 어,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볼 때마다 제가 네. 한두 종목이면 괜찮은데 네. 제가 처음에 해가지고 뭘 모르고 한 상태라서 다 물려서 여력이 없네요. 여력돈이 없어. 그나마 다행인 게 10% 네. 그나마 파셔서 예, 예. 다행이에요. 지금 주가가 일단 많이 떨어졌는데 이 기업은 이제 디스플레이 쪽하고 이제 LED 소재, 뭐 태양광 소재, 뭐 다양한 사업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적이 나쁜 기업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예. 자,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일단. 예. 근데 이것만 믿고 가기에는요. 예. 자, 일단 차트 잠깐 볼게요. 예. 지난해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거의 얼마, 이제 13,000원대에서 3만원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거의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지금 실적적인 부분은 지난해 흑자 전환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거예요, 이때, 지난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새로운 어떤 실적을 내줘야, 그래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실적은 지난해 턴어라운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올해 실적,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이제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까지. 멘토님, 저기 네. 올해까지 제가 버티면 네. 원금까지는 안 가도 조금 손실이 되고라도 팔고 싶은데. 글쎄요. 올해 버틴다고 해서 지금 원금 회복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타기 올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이 어쩔 기업은. 때 어느 점에 일단 중요한 변수는요, 1분기 실적이에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주느냐, 나와주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갈리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준다는 관점 안에서 본다면요, 네. 실적이, 이 기업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격 밴드 안에 들어오면은 17,000원에서 18,000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17,000원에서 18,000원. 이 가격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10% 정도 추가 매수가 가능해요. 네. 네. 그런데 단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짧게 손절 대응도 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17,000원에서 18,000원짜리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주가가 밀린다. 네. 그럼 최종적으로 16,000원짜리 이하까지 밀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잘라야 됩니다. 멘토님 차라리 있잖아요. 네. 물타기를 하지 않고 네. 한 21,000원대까지만 오르면 그냥 네. 매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건 이제 사실 전략은 여러 가지예요. 이제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네, 하이 리턴을 원하신다면 추가 매수해서 한번 승부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냥 그에 대한 위험이 무섭다 하시면 그냥 기다리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목표 주가는요, 지금 위쪽으로 왔을 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흐름 돌리게 된다면 23,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23,000원. 그러니까 밑에서 잡고 23,000원을 보느냐. 그러면 23,000원까지 올라오면 거의 손실은 거의 무마될 거예요. 그죠? 예, 예.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23,000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건 선택하셔야 내년에도 안 됩니다. 되겠죠, 이거는. 네? 내년에도 힘들겠죠. 그건 업황의 변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당장 그쵸. 장담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아유,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세워드렸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느 게 맞을지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2시 55분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1.03% 하락입니다. 자, 하락폭이 좀 더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북한 대북 리스크죠. 이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또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1975.35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수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들은 3,100억 원의 순매수고요. 외국인들은 3,526억 원의 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또 밀리고 있다는 거. 하지만 외국인들의 그 매도는요, 오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 전환 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 따라서 보유 종목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구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2.2%대 하락입니다.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 말씀드렸죠. 지금 하락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장 한번 멈춘 자리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 세우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현재 전거래보다 1.99% 정도 하락입니다. 1,200원 정도 내린 모습이고요. 5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1.6%대 하락, 그리고 삼성물산 전거래보다 2,500원 빠져 있습니다. 145,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모비스 4.02%대 지금 현대차 대비했을 때 부품업체의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2.4%대 하락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현재 0.4%대 소폭 하락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생명은 끌고 가시는 전략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은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세우시면서 단기적인 흔들림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끌고 가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0.7%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죠. 그동안 주가의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2월달에 특히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저점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맷집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끌고 가신 전략이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단기 관점이 아니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기 관점에서는 45만원까지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 또는 현 시점에서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전거래보다 2.6%대 하락입니다. 8,500원 정도 빠져 있고요. 31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현재 1.8%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690포인트대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0.25%인데요. 장중 상승폭보다는 조정되어 있는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은 매수세에 의해서 장중 상승권의 모습들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기관의 순매수세를 더해주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힘으로 해서 플러스권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로 시가총액 상위 주목군들 지수 방향성과 동일하게 플러스권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시장에 대한 등락 반대로 이 코데즈 컴바인이 장중 하락폭을 좀 보였습니다.
워낙에 장중 등락폭을 좀 크게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1위 1비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투자하시는데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이와 같이 선전했으면서 지수를 버티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로 상승권의 모습입니다. CJ ENA, 코미팜, 바이로메드, 코엔, 컴투스 모두 다 플러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 업종군들 안에서 순차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하방 지지력이 강하다, 투자 심리가 좋다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종목군들 이외에도 개별적인 종목군들, 개별적인 이슈에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고르게 펼쳐져 있다는 점으로 긍정적으로 시장을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지수의 등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종목군 안에서 등락은 크게 진행되고 있으니 개별적인 종목군들 종목 장세 잘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도발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군의 움직임은 괜찮았기 때문에요. 다음 주 시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일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클로징벨이 울렸고요. 자, 오늘 사실 좀 아쉽습니다. 시장 흐름 반등 좀 나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바로 북한에서 또 찬물에 끼얹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한미연합 동조를 좀 계속해서 시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은 당연한 순번이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성을 지니고 계속해서 무력 도발에 크게 반응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하루는 장중에 좀 발목은 잡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진행되는 무력 도발에 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래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시장은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또 악재가 나오곤 합니다. 특히나 이제 대북 리스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나라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곤 하죠.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1.12% 하락 마감됐고요. 1973.57포인트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반등 주다가 다시 한번 쭉 미끄러지면서 오늘 시장은 1900포인트대에서 2000포인트 위쪽에서는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다음 주에 2000포인트 재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코스닥 종가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종가 상황입니다. 오늘 전거래보다 0.34% 소폭 반등 나왔고요. 690.7포인트의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거래소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 그 다음에 코스닥은 플러스권에서 마감. 자, 하지만 그동안 이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요, 이번 주에 2000포인트 탈환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700포인트까지의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의 또 조정이 또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닥 시장 쪽을 좀 끌어올리고 반면에 많이 올라왔던 코스피 시장을 좀 밀고 이런 전략들이 오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좀 강하게 펼쳐지듯 했다가 오늘 대북 리스크 부각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흐름이 좋았고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좋았다는 건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종목들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의 특징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코스피 특징주 첫 번째 종목 대웅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웅제약, 자,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8%대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중에는 13.3%대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이 기업, 과거에 이제 작년이었죠. 지난해 이제 5월달, 4월달에도 계속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던 종목인데, 자, 중요한 건 이 기업, 그때도 이제 주요 포인트 잡아드렸던 건 바로 나보타였습니다. 보톡스 제품이죠. 이 나보타에 대한 어떤, 해외 쪽에서의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출 판로가 많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성장성에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 대만 쪽하고 말레이시아 쪽에서의 수출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고요. 대만 쪽에서는 나보타에 대한 수출 계약 체결 소식,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바로 우르사정, 그리고 루피역, 그다음에 페너스테암, 이 제품들에 대한 어떤 수출 계약 체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웅제약에 대한 어떤 시세 자체는 추가 반등 여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너무 단기 많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가급적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 종목 두 번째로 하이트 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올해 이제 올라갔던 거 바로, 이제 주류 가격 인상 소식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인상 소식, 지금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1월달부터 올렸던 그 시세가 좀 무색할 만큼 주가가 좀 크게 빠져 내려왔는데요. 자, 오늘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대주주, 지분 매각 소각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대주주는 바로 이제 하이트 진로 홀딩스고요. 바로 지주회사죠.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의 300만 주를 처분키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이트 진로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 매각, 이 소식은 단기적인 어떤 이슈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더 체크해보고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특징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종목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날 당일에 있을 수 있는 이슈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특징주 첫 번째입니다. 기산텔레콤입니다. 우선은 기산텔레콤은 오늘 장중에 이 GPS 전자파에 대한 교란형이 이런 경보장치에 대한 장치가 좀 부각이 되었는데요. 이에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 북한의 도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관련주도 흐름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산텔레콤 바로 어제 미남주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오전에 이슈적인 부분들을 채취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제와 오늘 상승권의 흐름들을 보신다면은 오늘 장중 6% 상승까지 보여주면서 어제와 오늘 10% 이상의 수익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슈를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매매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일 오전 8시 반부터 이 이슈를 포착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영진약품입니다.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개별적인 이슈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좋았었는데요. 영진약품도 역시나 지난주에 미남주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계속해서 연일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일주일 동안의 장중 상승률이 대략 이 50%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 시장 안에서 빠른 종목 순환에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는요. 천연물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뉴스화가 되었습니다. 일단 개별적인 호재가 주가의 모습들을 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와 같이 빠른 순환매가 지금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제가 공개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건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도 다시 한번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국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시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세종청사 갈매로라는 구역과 그리고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진린로 이 안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범 운행할 수 있는 허가가 진행되었는데요. 일단 근처에서 출퇴근이든 이렇게 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율운행차,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무튼 이와 같이 차세대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카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좀 힘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주요 도시에 이 자율주행 시범 운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차 이 시범 차량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먹거리 자율주행차 꼭 잊지 마시고 또 기억해 보셔서 종목군들 잘 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슈 확인해 봤고요. 일정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마감 이후에 봐야 되는 일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요. 바로 유로존 3월 PMI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측치는 50.4입니다. 예측치보다 좋을 경우에 다시 한번 전 세계 증시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유로존 2월 실업률 예측치가 10.3입니다. 예측치 대비했을 때 얼마나 변동폭을 보이는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냐 또는 하락이냐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국 3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틀 전이었죠. ADP 고용보고서 발표가 됐는데 ADP 고용보고서가 꼭 3월 고용보고서 이 내용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발표됐던 그 지표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가 발생되는지 역시도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예측치가 50.8입니다. 예측치를 얼마나 벗어나는지 이 예측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주로 올라와 줘야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입니다. 문의하실 종목은 경봉이고요. 매수가 3,0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자, 우선은 경봉이 이 주가가 시장에서 움직일 때에는요, 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차세대 통신망, 그러니까 교통통신망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때 경봉이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와 같은 이슈가 좀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고요. 일단 경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이 연초에 나왔던 스마트 하이웨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스마트 하이웨이라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계속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IT 솔루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선보여야지만 경봉의 주가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미리 선점하기보다는요, 이슈화가 좀 더 가까워졌을 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교체 의견에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한 가지 팁으로 드린다면은 지난 연초에 김종인 테마주로에서 한번 움직임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이 의원에 대한 이 인지도가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이 김종인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슈적인 부분들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고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는 199,8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니까요, 이 기업은 이제 매도를 손절 한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내용 잠깐 확인해 보면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1,300억 정도 규모. 자, 그런데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슈였어요. 왜냐면 지금 정말 어려운 재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부분을 적자를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 뭐 그런 식의 어떤 유상증자 결정이 아니고, 이 기업은 이제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제 인보사 쪽에서의 신약 품목 허가 신청이 상반기 중에 진행이 계획 중이기 때문에 바로 생산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려서 바로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죠. 근데 주가의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때 상담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하셨다는 거 보니까. 지금 일단 뭐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시점에서 단순하게 그냥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지금 현재 199,000원 정도짜리인데요. 199,000원 정도짜리면 사실 손실폭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라리 더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2,000포인트 돌파 시도도 나왔고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은 더 탄력적인 종목들 쪽으로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코오롱 생명과학은 보유입니다. 보유에게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적인 관점은요, 다른 종목으로 이제 매수 금액은 비중을 다른 종목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일단 21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보유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건설이요. 자, 이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6,550원. 네. 비중은요? 25%. 25%요? 네. 이 종목은 6,000원대에서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때 네. 대우건설이 건설 수주가 일어났다고 해서. 네. 최근에 있었죠.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슈적인 관점에서. 네. 일단은 대우건설이 주가가 이제 바닥점에서 반등하게 된 계기가요.
올 상반기 이제 초반 때부터 해서 이란의 경제 제재가 좀 해제가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란의 이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건설주들이 반등이 잘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대우건설은 일찍이 이 이란 쪽에서 건설 수주를 따냈고요. 그리고 요 근래 와서는 사우디 뉴스가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연속적인 이슈가 주가 상승을 계속 이끌었는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출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구간이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5,000원대에서 거의 7,000원대까지, 대략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30% 정도 수익이 네.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에서는 물량이 좀 차익 실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쉽게 지금 됐는데, 예. 충분히 단기로 들어갔을 법도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마른 시장이었다 보니까 대우건설이 이와 같은 수주 뉴스가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크기였지만은 뭐 다른 이 차익실현 매물이 좀 같이 출시된 게 좀 아쉽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대우건설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단기적인 모습 좀 훼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조금은 좀 끌려다니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허나 곧 있으면은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미국에서 뭐 정상들을 만나고 있죠. 예. 이제 곧 있으면 뭐 중동 지역으로 또 순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원래는 이 이란의 순방 계획을 계속해서 계획한다라고 외교부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 명시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머지않아 뭐 적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뭐 이란이라든가 중동 지역을 좀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참여했던 건설주들이 좀 분위기가 좋아질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실질적으로 수주를 따냈던 회사가 대우건설이었기 때문에 예.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네, 조금 더 이 주가가 빠진 하락 추이를 브레이크만 잡아주면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깊이 있게 빠진다라면은 5,900원, 6,000원대가 초반대까지 좀 열려 있지 않나. 지금부터 한 대략 5% 정도는 더 열어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5% 정도만 좀 더 참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주면은 이제 반등한 추이에서는 조금은 이제 매수가 근처, 이제 중동에 대한 순방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빨리 빠져나오시고요. 네네. 중동에 대한 순방이 바로 같이 나오면은 좀 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 예. 그런 이야기 없이 먼저 빠져나오시고 난 다음에요. 중동 이야기도 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은 중동에 대한 이야기들, 대우건설 좋은 이야기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탄력이 있는 우량한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좀 폭넓게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들고 있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지금은 좀 더 들고 가시고요. 5% 정도를 더 여유롭게 보세요. 그러다가 네. 빠지면, 5%더 빠지면 그때 네. 파는 건가요?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단기적으로 알겠습니다. 지지선 하려면 5%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수고 종목이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어머니? 한국가스공사에 한국가스공사요. 가스공사 42,700원에 20%예요. 42,700원에 20%요. 예. 네. 자,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셨는데, 예. 일단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1년 가까이 되셨어요? 예. 거의 본전 이상 한번 42,700원이면 본전 이상은 안 왔네요, 그동안에. 그죠? 내 본전 안 와도 4만 1천 얼마까지 왔어요. 요번에. 네. 예. 자, 어머니 이거 한국가스공사를요, 예. 이제 1년 정도 보유하셨잖아요. 예. 물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 저는 이 기업은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혹시 어머니 성향이 이제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셨는데 이거 단기로 보신 건 아니죠? 예. 그죠? 어머니 성향도 이제 단기 성향은 아니시죠? 예. 그러면 이 기업은요, 그냥 두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네. 지금 조금 더 내리면은 조금 한 10% 더 삼을까요? 괜찮습니다. 사는 것도.
자, 일단 참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대에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예. 35,000원 정도. 만약에 아, 이 자리, 35,000원 이 자리까지 정도. 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35,000원에서 예. 37,000원 정도 이 가격대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 네, 예, 예. 네, 이 가격대만 들어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 예. 가능합니다. 아, 예. 네. 자,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업은 장기입니다, 장기. 장기로 두고 보시면, 장기예요? 네. 아, 예. 화면 잠깐 보시면요. 장기로 보시면 예. 이 기업은 밑에 거의 이제 주가의 거의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이 32,000원 정도 자리고요. 예. 그 다음에 주가의 고점 자리가 8만원 자리예요. 예. 그냥 들고 계시면 8만원 자리까지 올라와요, 또. 아, 네. 기간이 걸릴 뿐이지. 장기로 아, 그냥 예. 묻어둔다 생각 두시면 차라리 그냥 8만원대까지 이때까지 오면은 그때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러면 더 담아가 가만히 놔놓으면 되겠다, 그지? 네, 근데 비중은 일단 40% 이상 서지 마시고요, 한 종목에.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광 멘토님. 오늘, 네. 무료 공개방송 또 특별 공개방송 준비하시죠? 네, 월요일날 네. 특별 공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까지 진행하니까요. 아침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이슈를 미리 준비를 해드립니다. 많은 분들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공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한 종목들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입니다. 바로 토요일. 바로 내일이죠. 여의도에서 바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꽃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내일은요, 바로 여의도 쪽으로 꽃구경을 오시기 바랍니다. 자, 2시부터 이제 강연회가 시작되고요. 저를 포함한 주식 챔피언, 바로 전문가님 4분이 같이, 바로 공개 강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